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장 마치고 좀 급하게 제가 애를 좀 봐야 돼서 집에 가서 애를 좀 보다가 애를 재우고 좀 늦게 사무실에 왔더니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우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추석 연휴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많이 실종된 그런 장세가 좀 연속되면서 좀 장이 불안하게 또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주식은 주식이고, 또 민족 대명절 추석은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는 다들 너무 주식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주식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간에 뭐 시장을 복귀하는 정도, 그리고 뭐 공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보다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다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먼 길 가시는 분들 계시면 안전운전 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사실 KTX를 예매를 못해서 아마 서울에서 보낼 것 같고요. 뭐 이제 그간 준비했던 뭐 자료들 조금 보완을 하면서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보다 빠른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환차손에 따른 매도, 시장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자리이나 지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모든 요인들은 완화되고 있다 라는 관점이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뭐 엊그저께 시장이 어제죠. 뭐 일부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그 반등의 폭만큼 그 이상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지수가 공격적으로 빠지는 느낌도 있고요. 또한 내일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옵션 만기라든지 내일 밤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둔 불안 요인이 아무래도 증시를 더 짓누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락 종목 수도 뭐 거의 2,000개에 육박하는 정도의 하락 종목 수가 나와버렸고, 뭐 환율은 거의 1,40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9월 들어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자체가 누적 뭐 1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에서 어느덧 선물 매도가 1조까지 확대가 돼버렸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포지션 자체를 하방으로 바꿔놓았다. 즉 상방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방에서 손절이겠죠. 상방 포지션을 손절을 하면서까지 하방으로 짓눌렀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린 환율에 따른 그간 7월 달에부터 사 모았던 이 수량에 대한 환차손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해지 성향의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요. 뭐 시스템적인 매도가 뭐 일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와 MSCI EM 코리아 지수를 동시에 봤을 때 말 그대로 달러 강세에 의한 물량의 출회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9월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환율에 맞춰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시황 들어가 보면 미 증시가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가운데 전일 미 증시 반등을 기대한 상승에 금일 환율 상승과 함께 두들림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시장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의 비중을 낮춰왔고, 그에 따라 보유량이 최저치로 내려와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지속 매수하던 매수세가 9월 들어서 순매도로 연일 바뀌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예상보다 빠른 환율에 따른 급격한 환차손이 발생한 데 따른 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시장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른 손절 물량과 지난 8월까지 구축되었던 상방 포지션에 대한 손절매까지 겹치면서 장기간의 파생시장과 현물시장의 매도가 쏠리는 모습이 9월
달 들어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은데요. 오늘 봤을 때 이제 뭐 파생해서 옵션에 굉장히 좀 큰 수익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뭐 500%, 뭐 300%, 어제 오늘 뭐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누적 포지션으로 봐버린다면 이에 따라서 굉장히 해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포지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파생 시장에 급격하게 상방 물량을 손절을 하고 하방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자, 최근 보면 파월의 잭슨 홀 연설이 예상 밖으로 매파적인 부분에 대한 후폭풍이 생각보다 거센데, 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밀려버리는 모습에 배드 이스 굿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배드는 경제지표라기보다도요, 최근 보면은 뭐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뭐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업체의 파산도 나오고, 뭐 각 기업들의 도산 위기 등등 이유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파월은 경기를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높게 올라가고 있던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한 목표지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게 목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방수 역할은 필요할 때가 근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서서히 들고요. 자, 유럽의 원유 상한가, 상한제 도입 플러스 천연가스 가격까지 상한제 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는데, 러시아는 제재 풀 때까지 무기한 공급 중단을 한다. 여기에 상한제 동참하는 국가도 제재 중단 카드를 꺼내 들면 유럽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감, 이로 인한 유로와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로 움직이는 모습이 뚜렷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국제유가, 천연가스, 광물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차질을 불러왔던 해상 운송, 해상 운임도 전부 정상화되고 있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낮춰줄 요인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지 못하는 듯 싶은데요. 일단 당장 앞에 다가온 파월의 연설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 어제까지 미 증시가 지속 하락을 한 거라면, 단기적으로 그러한 우려만 풀리면 CPI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길을 나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일단 포지션은 불안정하며 우선 요 며칠 푸시 상당한 수익이 나왔기에 내일 추가 하락 시 청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금일 국내 증시는 수급도 엉망이고 하락 종목 수도 많고, 최근 특징인 가는 종목만 끝까지 밀고 올라가며 더 높은 종목만 상승하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지만 아무튼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데요. 시장 거래 대금까지 없다 보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슈와 모멘텀이 약한 섹터 종목은 전부 밀려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휴도 있고 또 수급도 안 좋기 때문에 더더 밀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최대한 종가 무렵의 종목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하며 현금 비중 유지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태조 이방원 계열에서 태양광과 2차전지를 제외한 3개 섹터가 금일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데, 원전의 경우 단기적인 과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물려있다면 버티고 해야 될 것이며, 원전 산업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주 정책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원전 쪽이 많이 밀려버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남겨봅니다. 하시기도 할 거고, 저 또한 지난번에 비중을 좀 줄였지만 일부 물량을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조금 더 사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오늘 아침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미 투자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이슈와 기아 폐배터리사의 투자, 현대차 공장 옆에 또 8천억대 폐배터리 공장이 진출한다 등 이슈와 더불어 중국의 리튬 2개사의 영업이익이 국내 셀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의 7배다. 또한 국내 리튬 수입이 500% 급증했다. 또한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소재 국산화가 필수다라는 그런 등등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코리아 SE가 점상 랠리를 좀 달렸죠. 이에 따라서 사실 저도 코리아 SE가 리튬으로 간지는 몰랐어요. 리튬으로 간지는 몰랐는데
엄청나게 네, 올라갔던 이유가 전부 다 리튬이었다 라는 걸 좀 뒤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알았더라면 네,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리튬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뭐 머스크의 말도 있고 아무튼 이쪽 섹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뭐 2차전지 장비 쪽에서는 사실 GI텍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오늘 워낙에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르노라든지 뭐 또 포르쉐 IPO라든지 최근에 이런 자동차 2차전지 업종에 많은 이슈가 몰리다 보니까 훨씬 강한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친환경 섹터 거의 대부분의 친환경은 다 박살났고요. 네, 태양광만 좀 남아있고, 풍력에서는 이 수주 잔고가 많은 상강 MNT가 많이 밀린다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그 다음에 태양광 투자 등등에 동반되는 게 전력 인프라 투자인데요. 그러므로 인해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은 종목군들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원전은 좀 밀렸는데 이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BHI 같은 경우에는 이 환해지 리스크로 인한 환율의 상승에 따른 좀 불안 요인이 사실은 이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부각이 된다면야 아주 좋은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은 지금 현 구간에서는 다른 거 다 안 보고 KPF만 딱 하나 보고 있습니다. 포르쉐 IPO 관련해서 종목군들 계속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주도 높은 환율에 대한 이 수혜, 특히 이제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이 차량 인도 리드 타이밍이 6주가 단축됐다라는 이슈가 오늘 외신에 좀 나왔는데, 명신산업 관련해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자동차 부품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기사 한번 봐볼 필요가 있고요. 뭐 시간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특별하게 코멘트 하기가 좀 그런데, 좀 특이 종목이 하나 있어서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하림의 인수설이 떴을 때는 상한가를 가더니 이번에 뭐 롯데에서 뭐 이번 달 내에 공시가 뜰 것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났는데 오히려 밀려버렸다 라는 관점에 참 재밌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한번 봐보고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종목이 지난번에 하림의 인수설에는 점상한가, 롯데의 인수설, 그리고 대기업 CJ, LG가 거론이 됐었는데 밀렸다. 저는 좀 이거 재밌는 종목 같습니다. 뭐 종목에 대한 재료적인 느낌, 흐름 그런 거는 뭐 각자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주가가 낮았으니까 뭐 점상으로 달렸지만은 좀 높다라고 생각해서 좀 밀리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거는 뭐 이따 한번 봐보고요. 자, 먼저 MSCI EM 지표를 볼게요.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고가 뭐 9만원대, 그러니까 96불에 있던 게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뭐 지수로 따져서 볼 때는 거의 50%, 40%가 육박하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환율 영향도 강하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신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가파르게 밀렸다. 즉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미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미터다. 자, 나스닥 보면 거의 지금 7거래일째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는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칠 것이냐 아니면 더 빠질 것이냐의 기로에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당 구간 저는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코스닥을 보면 어제 이제 이 구간에 저항이 있는 자리가 있죠. 이 저항을 종가상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미증시의 하락에 따라서 바로 좀 밀리면서 시가부터 빠르게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차트적으로만 본다면은 더 밀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모습 속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해 주냐 마냐의 싸움이겠죠. 그래서 좀 밀리면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대칭 하락으로 본다면은 이 구간까지가 하락의 목표치인데, 이 자리에 마지노선을 잡고 이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를 들어가면서
대응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보다 사실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한 국내 증시인데 워낙에 코스닥 자체가 변동성이 한번 깰 때마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를 깨버리면 또 이런 반등이 또 크게 나올 거고 깨면 크게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하락으로만 가준다면 연말에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을 만들 텐데 일단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자 종목 볼게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55,000원을 지금 지난번에 55,700원 자리인데요. 그 자리를 또 깨려고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좋을 수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어느새 시가총액이 330조까지 빠져버리는 모습이고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올라오고 있다.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 2차전지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IT 반도체에 눈을 둘 여력이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LG에너지 솔루션만 유일하게 수급이 계속 연속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형주는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차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현대차 정도만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뭐 현대, 위아, 뭐 화신, SL, 뭐 명신산업, 뭐 이런 전부 다 자동차 업종이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지금의 시장을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리튬 관련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일단 수산화 리튬으로 신고가를 쓰면서 좀 급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미래 나노텍도 사실 지난번에 여기서 개파락을 맞아버렸던 이유가 그거죠. 이 환해지로 인한 손실 때문에 얘도 같이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자리까지 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당분간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금양도 수산화 리튬으로 좀 더 올라간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강원 에너지도 수산화 리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돌파가 안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어서 일단 이 종목 한번 봐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이 좀 싼 종목에서 지금 이런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강원 에너지의 자회사가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1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한다 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가동이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수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튬 관련해서. 그래서 내일 일단 시간 외가 좀 많이 신고가 영역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고가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바로 간다면은 천천히 보면서 위에서 좀 따라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올라가다가 살짝 밀릴 때 밀리고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종목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산화 리튬 자체가 워낙에 지금 시장의 핫한 테마인데 이 테마 안에서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 그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강한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아서 그 거래대금 소화된 이후에 돌파되는 구간을 노려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의 후발주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후발주가 실질적으로 12,000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가동을 10월 달에 한다라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봐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 잠깐 매매를 했고요. 사실 최근
저도 고민이 많은 게 최근 시장에서 단타 스캘핑은 좀 되는데 여전히 될 수 있는데 이게 스윙을 한다라는 게 참 버겁고 그런 것 같아요. 금연 같은 경우에도 시가부터 오늘 갭을 좀 들고 출발을 했죠. 갭을 좀 들어서 뭐 부침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워낙 높아서 위에서 볼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서 좀 급하게 따라잡아서 뭐 짧게 한 2% 정도 좀 넘게 돌파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미래나노텍은 눈에 보여도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자리가 높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제부터 시세가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의 박스권이고 제대로 된 리튬에 대한 시세가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돌파하더라도 들어가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어제 강했던 폐배터리 성일하이텍도 고점과의 거리가 그렇게 깊지 않았고 네, 살짝 눌림에서 들어가 보면 괜찮을 법한 종목이었고요. 시가부터 좀 급락이 나왔는데 시가가 사실 급락이라고 보기보다도 하락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하락이 좀 더 깊었으면 하락이 좀 더 깊어서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런 점은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고 시가부터 이하로 좀 걸어놓은 물량에서 시가 돌파하고 올라갈 때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 돌파할 때 들어가서 짧게 한 2% 정도 두 번 정도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참 강한 것 같고 수급도 굉장히 센데요. 이것도 세비캔과 비슷하게 이 구간을 하나의 블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 강하게 돌파한 자리가 또 눌리게 된다면 한 차례 매매 영역에서 좀 봐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강한 종목군들을 보면 특징이 이런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구간까지 밀지 않고 바로 좀 급등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좀 기회가 잘 가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는 좀 못했었고요. 그 외에 오늘 뭐 세비캠이라든지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종목군들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어려워도 폐배터리 섹터 굉장히 뜨겁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에코프로가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계속 추적 관찰 중에 있는 종목인데 뭐 어제장에 사실 수산화 리튬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폐배터리 플러스 수산화 리튬까지 이슈화가 되면서 좀 올랐습니다. 과거 이 종목의 패턴을 보면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일도 둘 중 하나겠죠. 돌파하고 밀렸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돌파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은 자리에서 이슈와 모멘텀을 만나야 신고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 수도 있어서 내일장은 만약에 밀린다면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15분 봉상에서 돌파했던 자리들 이런 지지와 저항이 명확한 구간들이 있죠. 뭐 최소한 손절을 하더라도 매수를 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낫다 생각이 듭니다. 상승 이후에 쭉 밀려서 뭐 이런 자리 횡보할 때 본다든지 해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그 밖에 포스코케미칼 높은 구간인데 쉽게 죽지 않는 모습인 듯 합니다. 21선을
뭐 지지하고 그냥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도 있어서 얘는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친환경 보죠. 하나솔루션. 어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는데 좀 밀렸죠. 일단 5일선, 10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라 수급 보면서 이 종목을 매매할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좋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높지만, 네, 굉장히 높지만 아직까지도 수급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동으로 보면 좀 이게 1차 파동이면 지금 2차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 건지. 일단 높아서 쉽게 접근은 못할 것 같고요. 자, 원전 보죠.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밀렸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뭐 며칠에서 이제 뭐 약수익 2번 하고 지금 크게 밀려서 손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네, 엔벨로프를 떨어지면 찍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왔는데요. 이제껏 1년 사이에 3번 정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면 4번째 찍는데, 들어가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구간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고요. 뭐 박스권을 훼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우진이란 종목도 이 장기간의 박스권이 존재하죠. 이 박스권의 하단인데요. 차라리 이런 종목도 RSCI가 마이너스권에 들어간다든지 최저점까지 밀려 내려온다든지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박스권을 지금 이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스마트머니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돌파라든지 전혀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좋은 구간에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밀리는지 보면서 첫 돈이 들어온 자리까지 밀린다든지 했을 때 원전에서 좋은 구간에 저는 진입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 네옴시티 종목군들 보죠. 어제 한미글로벌이 단기 과열에서 많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1,300원 혹은 그 아래 구간을 좀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자리까지는 좀 밀리지는 않았네요. 종목이 굉장히 세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단기 과열에서는 좀 많이 밀릴 때가 많은데, 이런 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안 밀리고 장막판에 좀 들어올려서, 장막판에 이제 원하는 자리가 갑자기 돌파가 되길래 그냥 좀 들어가서 뭐 수익 잘 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여서 그 전에 이제 아래에서 잡았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급등주 패턴상의 종목이라 패턴 매매를 좀 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어제 명신산업을 좀 사모았다가 오늘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어제 이제 약간 물려서 좀 넘어왔죠. 물려서 넘어와서 뭐 시가 좀 올라서 약 수익권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생산 리드 타임에 증가분이 아마 내일 반영이 돼서 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다면 뭐 내일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강세 유지하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좀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증설, 그러니까 추가 투자 뭐 그런 이슈를 바탕으로 최대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GI텍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슈를 정확하게 이 종목의 뚜렷한 네, 상승 모멘텀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워낙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장 막판에 뭐 할 것도 없고 볼 종목도 없어서 깨지고 내려간 자리를, 예를 들어서 이 박살난 자리를 다시 재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헤드앤숄더가 나온 거죠. 어떻게 말하면 역헤드앤숄더가 나와서 돌파 이후에 눌릴 때 분할 매수하고 반등하면서 좀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주식에는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라고
신고 거래대금, 신고 거래량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식에서 이제 주가 가격에도 신고가가 있지만은 거래대금, 거래량, 신고가도 시장에서는 의미 있게 쳐줍니다.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에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뭐 오늘 다 잡테마가 굉장히 시장에 많아서 뭐 한두 개 정도 매매를 더 하긴 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별로 의미 없는 종목군들을 몇 개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먼저 SK증권 관련해서 좀 빨리 거래의 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폭발적인 이 거래량의 힘을 바탕으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뉴스 그런 걸 보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그 힘을 보고 평소와 다른 거래 대금 거래량을 보고 좀 들어가서 얘는 운 좋게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이고요. 거의 운에 의해서 또 보령이라는 종목도 탈모 이슈가 좀 나왔죠. 크게 먹지는 못했는데 사실 이거 매도하고 나서 회원님들한테 뭐 탈모 재료가 터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눌림을 좀 기다려 보고 싶었어요. 눌림을. 근데 눌림이 전혀 좀 나오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후에는 가야 될 자리에 상을 못 간다, 제로적으로는 굉장히 센데 상을 못 간다, 그거는 네,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는 안 하고 네, 돌파 당일 이슈 특징으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돌파 당일 이슈 특징.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정말 매섭게 공격적으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길래 이 종목을 눌림 포인트로 좀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상승 과정 속에서도 밀렸다가 올라가고 하는 과정이 많았는데, 오늘 좀 특이한 게 이제 지금껏 올라갈 때는 5일선을 깬 적이 없어요. 다 5일선을 붙여서 갔는데 5일선을 깨는 모습이라 시장도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본전 매도를 하면서 일단 빠져나오는 매매를 좀 한 것 같네요. 방산이라든지 원전, 그 밖에 이제 친환경에서 몇 개 대장주를 빼고는 굉장히 좀 오늘 태조 이방원 계열까지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서 이런 점도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7일 연속 하락인데 사실 이 정도 하락한 적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밤부터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 특징주 한 두 개만 보죠. 자, 한일화학이라는 종목 뜬금없이 지금 돌파가 나와버렸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강하게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 밀렸을 때 아래에서 한번 보는 거는 좋을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 어제는 매매하고 오늘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아래 구간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다들 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먼 길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서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시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